네, 각박한 뉴스 속에서 그야말로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저희도 지난달 25일부터 여러분들의 도움이 요청해 왔는데요.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일까요? 조은누리 양의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서 기자, 일단 물론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발견 당시 모습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말 사이 뉴스 덕분에 정말 전 국민이 바랬던 기적의 생還, 드디어 조은누리 양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은누리 양이 발견된 건요, 지난 2일 오후 2시 40분쯤이었습니다. 역시나 실종된 곳을 수색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색견 달관이와 함께 육군 32사단 기동대대의 박상진 원사가 평소처럼 이렇게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험지고 수풀이 우거져서 그날따라서 이제 평소에 수색을 하지 않았던 곳으로 집중적으로 뚫고 들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앞장서서 가선 이 수색견 달관이가 갑자기 이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 취하는 자세를 취하던 거예요.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가갔더니 바위 틈에서 이 조은누리 양이 고개가 완전히 누워진 형태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당시 박상진 원사가요, 아이를 작은 소리로 부르면서 조은누리 양이 맞니? 그랬더니 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당시 박상진 원사는 정말 심장이 너무나 뛰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렇게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네. 그럼 박상진 상사가 밝힌 그 발견 당시의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식이 없을 때마다 제가 누리야 집에 가자, 엄마한테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마다 정신 차리면 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너무 기진맥진 탈진한 상태였고, 너무 또 겁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안정을 도모하고자 벗어서 입혀줬습니다. 최종 마지막 발원지에 내려왔을 때 이제 생수를 한 5통가량 먹였었는데, 내려오면서 쉴 때마다 한 모금씩 먹이게 된 게 5통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사실 미스터리한 게 사람이 있는, 마을이 있는 아래쪽이 아니라 오히려 그 꼭대기라고 할까요? 목적지 쪽에서 조은누리 양이 발견됐거든요. 이건 왜일까요? 사실 이제 그 경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범죄 피해 가능성에다가도 이제 가능성을 하나 이제 무게를 두고 밑에 있는 CCTV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수색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주로 자기 어머니들 지인들하고 일행들하고 헤어진 곳에서부터 이 돗자리 펴놓은 곳이 한 500m 정도가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색 기간이 상당히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이 바로 헤어진 곳에서부터 저 더 위로 올라와가지고 직선거리 1.7km라고 하는데, 이 산악 지역에서는 이 직선거리 1.7km가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조은누리 양이 이 밑에 있는 그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인데, 그럼 왜 올라왔느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오늘부터 지금 면담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혼자서 거기 있을 때 상당히 좀 불안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디 갔지? 또 이제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어떤 생각에는 다시 또 만나러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이제 길을 잘못 들었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직접 그 지역에 가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는 건데, 팀장님, 근데 사실 조은누리 양이 무사히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왜 현장 조사를 하는 거죠? 현장에 혹시 다른 유류품이라든지 현장에서 하게 되면은 다른 상황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하면서 현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 당시의 상황도 있지만 혹시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사실 왜 일이 늦게 찾았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현장을 보면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현장 조사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군견 달관이와 그리고 그 군 관계자가 올라갈 때 거의 기어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곳에서 조은누리 양이 혼자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을 저희 경찰과 군이 찾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기적을 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봐도 저게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근데 저기서 어떻게 버틴 걸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 지형적 조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험하고, 그리고 또 장맛비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수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반대로
조은우리 양은 그런 조건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먼저 장맛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수분을 섭취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렇게 올라가면 저기가 이제 바위 틈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른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위 틈에 몸을 숨겨가지고 비가 내렸을 때 몸이 젖는 거를 막을 수 있었어요. 원래 저렇게 그 조난을 당했을 때 사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수분을 섭취하지 못해가지고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바위 틈에서 비를 피했고 그다음에 낙엽이 저렇게 쌓여 있잖아요. 네. 그 낙엽이 1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조은우리 양이 나름대로 저 낙엽을 덮었던 것으로 지금 보거든요. 네. 그리고 계곡에 이제 비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수분을 거기서 섭취했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살아남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장맛비를 마셨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조은누리 양이 경찰 보자마자 군 관계자 보자마자 바로 물 찾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수색대를 만났거든요. 다행히 구출이 됐는데 네. 너무나 갈증이 나니까는 그 500ml짜리 있잖아요. 유병만 병 그걸 5병을 한 번에 먹었다는 거예요. 5병이요? 5병을요. 내려오면서 계속 그렇죠. 먹고 또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옥수수 수염차라고 있습니까? 네. 그걸 좋은데 아마 그걸 먹고 싶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아 있으면서 아마 물을 많이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상길 원사가 발견했을 때 이를 보니까 흙이 묻어 있더라. 그러니까 아마 크게 고여있던 물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탈수증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본인이 살리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무사하게 구출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조은누리 양 지금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해서 곧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네. 이제 그쪽 의료진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일단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일상 대화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을 섭취를 하지 못해가지고 신장 기능이 상당히 좀 저하된 것 이외에는 나머지는 빠르게 뭐 복부 초음파라든가 흉부 촬영을 한 이후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뭐 부모한테는 엄살도 부리고 또 스티커 붙이기 놀이도 하고 네. 또 친구들도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지금 11일 동안 지금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시 그 아이는 아이 같은데 방학 숙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청주 그 무심천 발원지 부근에서는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아침부터 병원에서는 조은누리 양의 면담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수색대에서 이제 신병을 인계받아서 여성 청소년에게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양이 알다시피 미소년자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조력자 한 분을 두거든요. 네. 둬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왜 받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11일 동안 그렇게 못 찾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있었던 내용을 좀 들어야 되는데 네. 옆에서 조력돼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혹시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다른 범죄가 있었나 아니면 다른 게 있었나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담당 그 경찰관 입장에서 볼 때는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그 사고 경위를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0.01% 가능성이라도 다른 사람을 접촉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서 오늘 조양을 면담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이 기적 같은 사건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가 있죠. 바로 달관입니다. 그렇죠? 네, 7살 셰퍼트인데요. 네. 소속도 있습니다. 육군 32사단 기동대대 소속 아주 자랑스러운 수색견인데요. 이 달관이가 수색 합류 나흘 만에 이 조은누리 양을 발견한 겁니다. 사실 저런 수색견들은 혼자 활동하지 않아요. 핸들러라고 해서 이 김재영 일병과 함께 2인 1조로 함께 2견 1조, 2인 1조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수색 활동을 하는데 이 박상진 원사, 뭐 김재현 핸들러뿐만이 아니라 이 수색에 함께한 이 수천 명의 이 민관군 합동 모두의 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달관이의 활약에 많은 누리꾼들이 특진시켜줘라, 정말 특식을 줘라, 뭐 많은 것들을 지금 바라고 있는데 팀장님 이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군경 달관이는 실세 뵀지만 계급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특진 횟수는 없고 또 그리고 체력 관리를 해가지고 사료 간식이 아마 정해진 거 먹는 것 같아요. 하루에 2끼를 주는데 한 700g 정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줄 수는 없고 그리고 많이 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훈련을 안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네. 오늘부터 5일부터 또 훈련을 할 건데 달관이가 고생도 했고 큰 공을 세웠지만은 특진도 어렵고 또 포상도 쉽진 않은데 물론 표창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박상진 원사가 요구한 거는 그 달관이가 있는 그 관사라고 그러나요? 견사? 거기에
에어컨을 설치해주면 어떠냐고 했는데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우리 마음은 이루어지고 싶은데 네. 그게 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달관이가요, 귀를 만져주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와서 귀를 많이 만져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누리양 빨리 회복해서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서 앞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길 바라겠고요. 또 조양을 찾기 위해서 11일간 고군분투한 경찰과 군, 소방 관계자, 또 그 외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